안녕하세요. 동의보감한의사 이진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노폐물 단계별 증상과 질환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노폐물의 단계별 증상을 알게 되면 혹시나 나에게 있는 이 노폐물 증상이 어느 단계쯤 되겠다 그런 걸 인지하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 관리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분류를 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노폐물 1단계 증상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만성 피로, 기상시 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선 말씀드릴 게 이 증상 앞에는 노폐물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노폐물 피로, 그 다음에 노폐물 무어깨 통증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로로 인한 피로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노폐물로 인한 피로, 만성 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처럼 노폐물로 인한 피로는 이렇게 기상시 피로가 있죠. 그리고 목, 어깨 통증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폐물로 인한 두통이라든지 노폐물로 인한 어지럼증 이것도 당연히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잦은 감기, 그리고 여기 구감모는 감기가 한번 걸리면 일주일 이상 오래 간다는 뜻으로 제가 추가해서 써 넣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에 노폐물이 붙게 되면 이렇게 감기가 자주 올 수 있고 한번 감기가 걸려도 오래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또 몸이 이렇게 무겁고 개운치 않다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죠. 다음으로 가벼운 정도의 이제 비만, 그 체중 증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2kg, 2, 3kg 이렇게 차츰차츰 살이 찌시죠. 네, 노폐물 2단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본격적인 이제 부종, 붓는 거와 그다음에 소화불량, 소화불량으로 인한 입냄새라든지 전반적인 소화기 질환이라든지 위염, 식도염, 위궤양 등등의 증상이나 질환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민성 대장, 과민성 대장으로 인해서 변비로 됐다가 설사로 됐다가 아니면 좀 변이를 느껴서 빨리 화장실을 가야 된다라든지 그런 과민성 대장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변 쪽으로 이렇게 배뇨장애, 배뇨장애도 여러 가지가 있죠. 소변을 자주 본다라든지 배뇨 통증이라든지 등등의 배뇨 장애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눈 쪽으로 이제 안구 건조. 안구 건조도 눈 쪽으로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은 체액 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뻑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성 질환으로서 이렇게 생리통이라든지 자궁 근종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족냉증. 이것은 이제 말초 부위로 노폐물이 쌓이기 때문에 순환이 안 돼서 이렇게 차가워질 수 있는 거죠. 환자분들이 이제 수족냉증을 가지고 본인이 좀 찬 체질이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그건 아니고 노폐물 때문에 수족냉증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염이나 축농증 이렇게 호흡기 증상이 이렇게 발현이 되네요. 비염, 축농증 그리고 여기 만성 통증이 있는데요. 목이든지 어깨든지 등이나 허리든지 아니면 관절 부위 무릎이라든지 그러한 어깨 관절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근골격계에 만성적으로 통증이 있는 거죠. 자연 치유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통증이 계속 있다 한다고 한다면 노폐물로 인한 통증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불면증, 수면에도 지장을 주게 되는 거죠. 얕은 잠을 잔다라든지 잠을 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든지 그런 것들, 또 꿈을 또 많이 꾼다라든지요. 그다음에 이제 비만이나 성장 부진, 두 개는 조금 약간 달라 보이는데
비만, 과체중이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노폐물로 인해서 성장 부진이 된다? 이건 아마도 소화기 쪽에 노폐물이 쌓이게 된다면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서 이렇게 성장 부진으로 되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성장이라 하면 이제 뼈 성장이 가장 중요한데 노폐물로 인해서 뼛속 골수로 들어가는 영양분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성장 부진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노폐물 증상 3단계를 보겠습니다. 이때부터는 좀 더 중한 질환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노폐물로 인해서 이렇게 나중에는 당뇨까지, 고혈압까지, 고지혈증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이런 같은 경우는 고령자분들의 이렇게 양약을 많이 드시는 그런 질환들로 많이 오게 되네요. 그리고 좀 살이 찐 분들은 이렇게 지방간이라든지 아니면 간 수치가 상승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염이 나오는데 피부 질환인 거죠. 노폐물, 뜨거운 노폐물들이 피부 쪽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 열꽃으로 인해서 피부에 질환을 일으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식, 호흡기 증상인 천식으로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정신 건강에 있어서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도 저희 한의학에서는 이 정신 건강은 심장 쪽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심장 쪽에서도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은 이렇게 정신 건강에 문제를 일으켜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ADHD에서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 장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의력이 결핍이 된다. 즉 좀 집중력이 저하되는 거죠. 그래서 행동이 과다해진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증상, 이 질환에 있어서는 뜨거운 노폐물을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몸속에 뜨거운 성질의 노폐물이 있게 되면은 그 불의 성질이 활동성이 아주 극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질 못해요. 몸이 더 과열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걸쭉한 노폐물과 뜨거운 불의 기운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죠. 그리고 행동이 과다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폐물로 인해서 이런 질환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호르몬과 관계된 이렇게 갑상선 질환에도 나타날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노폐물 증상 4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악성 종양, 이 암이 드디어 나왔는데요. 통계를 보니까 여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갑상선암, 유방암, 위암이 이렇게 나오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위암, 대장암, 폐암 순으로 발병 순위가 높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한의학에서는 이 유방 같은 경우도 위장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위암이나 유방암이나 저희는 비슷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남성암에 있어서 이 위암하고 대장암이 있는데, 한의학에서 또 이 위와 대장은 소화기관으로 이렇게 합쳐서 비슷하게 보는 장부 중에 하나입니다. 위, 대장, 소화기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이 유방암이나 위암이나 대장암, 이렇게 소화기와 관련된 이런 암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치매나 중풍이나, 이 중풍이 뇌혈관 질환이죠. 그래서 이 머리 쪽으로 이 머리 쪽으로 노폐물이 많이 쌓이게 되면 이렇게 치매도 올 수 있고, 뇌혈관으로 노폐물이 오게 되면은 이렇게 중풍, 뇌경색, 뇌출혈, 이런 뇌혈관 질환에 오게 되죠. 그리고 그게 심혈관 질환으로 오게 되면은 각가지 그런 심혈관 질환에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가 면역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난치 질환으로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노폐물 4단계에 걸리지 말자. 미리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서
이런 난치 질환으로 걸리지 않도록 예방을 하자. 그런 목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렇게 노폐물로 인한 단계를 보면서 노폐물에 대한 로드맵을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이 노폐물 제거 방법을 지금 화면에서도 상단에 연결을 해 놓을 테니까 항상 이 노폐물 제거 방법을 잘 익히시고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